네, 반갑습니다. 김민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카페24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드려볼까 하는데, 일단 카페24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그 단톡방에서도 많이 이야기 나온 종목이기도 하죠. 그래서 최근 계속해서 관심 갖고 지켜보던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제가 보고 있는 카페24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들 좀 이야기 드려보면서 투자 전략 어떻게 잡으면 좋을지 이런 부분들 좀 공유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감되시는 분들이라면은 참고하셔가지고 투자에 좋은 결과 나오시기를 바라겠고, 자, 일단 본론으로 넘어가서, 자, 카페24를 최근에 이제 우리 이제 카톡방에서 이제 많이 이야기가 나왔던 이유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면은, 이번에 이제 코로나 이슈 때문에 시장이 많이 빠졌는데, 시장이 많이 빠짐과 동시에 관심 받기 시작했던 종목들이 있었죠. 일단 코로나 바이러스를 없애는 이제 제약 바이오주들의 신약 개발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왔고, 그와 동시에 이번에 이제 소비 트렌드가 바뀌면서 언택트 관련주들로 해서 주가 상승을 끌어올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카페24도 마찬가지로 지금 카페24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용이 보시면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인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어 것들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언택트 관련주로 해서 이쪽 수급이 붙으면서 올라왔던 게 카페24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플러스로 요번에 이제 추가적으로 더 관심 받기 시작했던 게, 이번에 페이스북에서 쇼핑 결제가 가능한 이제 페이스북 샵스라는 것을 출시를 하죠. 그래서 요번에 출시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온라인 뭐 운영 쇼핑몰 개설과 뭐 이제 운영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담당을 하는 게 이제 글로벌적으로 하는 거지만은 국내에서는 카페24가 담당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매출에 대한 기대감을 매출 개선에 대한 부분,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장기적으로 보면 좋을 종목이 이제 카페24를 관심 갖고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관심 갖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은 이제 앞으로 얼마만큼 우리가 이제 카페24를 좀 봐야 될까, 이런 것들을 좀 매출에 대해서 좀 계산을 해본다면은 좀 이제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될지 좀 가늠이 안 잡히실 텐데, 그래서 일단 제가 보고 있는 카페24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면은, 지금 주가 예측을 하려면은 결국엔 과거 주가 흐름을 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카페24가 과거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던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리고 이후에 좀 특징적인 구간을 살펴보면은 이제 여기죠. 시장이, 그러니까 카페24 주가가 빠지면서 이후에 이 6만원 가격대를 뚫지 못하고 계속해서 조정을 받아오고 있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은 앞으로에 대한 투자 포인트, 이제 목표가라던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려보면은, 자, 일단 요번에 과거에 2018년도 때 이렇게 급등이 나왔던 이유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면은, 아무래도 그것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카페24가 네이버 페이와 이제 연동하면서 이제 네이버와 함께, 그러니까 네이버 편입 효과죠. 네이버와 함께 해서 이제 매출에 대한 이제 성장을 기대할 수 있었다라는 부분이죠. 요번엔 이제 뭐 페이스북 샵스와 함께 연동함과 동시에 이제 매출 성장을 기대했던 거라면은, 지난 2017년도 18년도 때는 네이버 페이 편의 효과로 인해서 이렇게 주가가 올랐다라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올랐다라는 거는, 이때 당시 이제 편입했다라는 거는 결국엔 아직은 매출을 내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서 매출이 나왔을 때 실제로 거기서 그만큼 이제 주가 대비 이제 매출이 성장이 나왔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가지고 접근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때 당시엔 기대감으로 올랐던 거고, 이후에 이제 매출 실적을 까보는데, 우리가 이제 실적 발표가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나눠지죠. 그래서 1분기가 이제 1월 달부터 3월 달에 실적을 발표를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보고서 발표되는 게 이제 5월 15일 이내에 발표를 해야 돼요. 그죠? 그때까지 이제 발표를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막상 이제 2019년도 때 이제 1분기 보고서 실적을 보니까 실적 발표 날이 이제 5월 15일 날짜, 이 날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내에 나와야 되는데, 이 전에 이렇게 주가가 빠졌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전에 들어왔던 그런 기대, 네이버 페이 편입 효과로 인해서 매출 기대했던 부분들이
탐탁지가 않았다라는 것을 이제 사전에 알 수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이제 한번 그 카페24 보고서를 살펴보면은 그 당시에 나왔던 보고서 이제 2019년도 3월 1분기 보고서죠. 5월 15일 날짜에 요거를 보면은 이제 도대체 얼마만큼의 매출이 안 나왔길래 좀 이렇게 살펴보면은 자 실제로 이제 영업 수익은 늘었어요. 이제 매출액적은 늘었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영업이익 쪽에서 지난해 대비 이제 많이 감소가 된 부분이죠. 그래서 이 영업 비용이 늘어나면서 비용이 늘어나면서 이제 영업이 감소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시장에서는 이제 흔히 이제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이제 컨센서스 하회한다. 이제 기존에 예상했던 매출 영업이익이 이 정도 잡았는데 이것보다 이제 하회하다 보니까 뭐 목표 주가를 낮춘다. 뭐 이제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 이때 당시에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그런 전망치를 이제 좀 하회하면서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진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이후에 지금 주가가 다시 한번 돌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게 흐지부지 하고 있는 이유가 이런 매출액적인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은 지금 도대체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오고 있냐 이 부분을 보면은 자, 연간 매출 좀 보도록 할게요. 지난 원래 기존의 카페24가 가졌던 매출 구조가 2015년도 16년도 때는 이제 800억 1000억대를 기록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네이버 페이를 진행을 하면서 1400억 1600억 2100억이 계속해서 올라가고는 있는데 그거만큼 올라가는 것만큼에 대한 이제 기대치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지금 목표 주가를 좀 하회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지만 지금도 앞으로 계속해서 매출액은 올라가면서 지금 영업이익 당기순이익도 계속해서 개선될 거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 말은 즉 지금 이렇게 주가가 빠지고 나서 이 가격대를 뚫지 못하고는 있지만은 매출액에 대한 부분 영업이익 실적이 개선이 된다면은 이건 다시 한 번 더 뚫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최근에 뭐 이제 날씨가 이거 지금 이전에 매출이 안 좋았던 것들을 보면은 뭐 아웃도어 지난 2019년도 때는 뭐 이제 아웃도어 이제 카페24가 하고 있는 업황 중에 하나가 이제 의류 상품을 파는 건데 여기에 대한 매출이 안 나왔다는 부분들, 좀 부진했다라는 거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요번에 2020년도 때는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판매 부진, 이제 판매량 감소에 대한 부분도 이제 우려 섞인 부분도 있지만은 지금 이제 기대하는 건 이건 어쨌든 간에 이제 뭐 계절적인 영역, 그리고 이제 뭐 단기간 이벤트에 대한 악재로 단발성으로 보지만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결국에는 이번에 이제 페이스북 샵스로 기능해서 여기에 대해서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볼 수 있는 게 이번에 이제 6월 넷째 주부터 진행이 되는 이제 이 이슈로 인해서 이거는 이제 장기적인 관점이잖아요. 요번에 6월 넷째 주에 이제 출시를 해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카페24가 이거를 이제 전반적인 운영 과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매출 구조, 매출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보고 접근을 한다라면은 결국에는 지금 이 가격대 6만 원대를 뚫고 다시 한 번 더 돌리지 않을까 하는 관점으로 보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전에 이제 2019년도 때부터 계속 매물대가 두껍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쉽사리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 기간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 근데 지금 장기적인 부분, 최근 이제 업황에 대한 변화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기보다는 여기서 계속 기간 조정 받아가다가 이 가격대를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수급 동향만 좀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해보면은 실제로 이제 최근 카페24 수급 동향을 좀 보면은 쭉 넘겨볼게요. 쭉 넘겨보면은 이전에 주가를 끌어올렸던 수급 주체가 이제 외국인이었거든요. 지난 2018년도 때 주가를 상승을 끌어올렸던 게 외국인이었고, 이때 이제 1분기 실적 발표, 지난해 1분기 실적 발표 나왔을 때 주가를 뺐던 것도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 이탈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결국에 이제 카페24가 다시 한 번 더 상승이 나오려면은 일단 실적 개선이 돼야 되고, 실적 개선이 뒷받침이 되면서 나와야 되는 게 이제 특정 이제 우리가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세력 주체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세력 주체가 이제 보이지 않고 있는데, 그래서 외인이 될지
기관이 될지 아니면 이제 개인이 될지. 근데 개인 같은 경우는 이런 세력 주체가 되게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외인 아니면 기관 쪽에 세력이 붙기 시작하는 시점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한번 접근을 해 본다면은, 아직까지는 일단 그런 수급적인 부분에서 좀 특징이 안 나오고 있다라는 거 참고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게 보이는 시점부터가 이제 다시 한 번 더 카페24가 지지난해 주가를 끌어올렸던 것처럼 이제 그런 전성기를 맞이할 때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한번 카페24를 보고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이라면은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도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투자에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